이제 1장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난류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뒤에서 다룰 내용들은 실제 난류는 어떤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냐를 얘기를 할 거고요. 처음에는 좀 뭔가 학술적으로 잘 정리된 얘기를 할 거고, 뒤로 가면은 그냥 아무거나 다 난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자주 사용되는 난류 발생 상황인데요. 원래는 그냥 평판을 놓고 거기서 유동을 해석을 해도 층류 같다, 천이 같다, 난류는 당연히 발생을 해요. 그렇게 돼야 되죠. 실제 현상이 그러니까. 근데 그걸 기다리고 있긴 좀 뭐하니까 어떤 이런 작은 장애물을 놓습니다. 장애물로 초기에 층류가 들어올 때 그 층류에 불안정성을 주는 거죠. 잠깐. 만약에 점성이 되게 강해요. 점성이 강하다면은 이 유동이 점성이 강하다면은 처음에 불안정성이 있더라도 주위 점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들이 주위가 불안정성하더라도 야 너희들 나랑 같이 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다시 원래 방향대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점성이 크다면. 그래서 층류가 다시 층류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점성이 작다면, 점성이 작다는 말은 관성의 비율에 대해서 작다는 거니까 관성이 크다는 거랑 똑같아요. 관성이 크면은 잠깐 불안정성이 일어났을 때 옆에 있는 유동들이 야 같이 가야지 라고 했는데 관성이 크잖아요. 그럼 그만둬라, 난 내 맘대로 가겠다 라고 가니까 난류가 발달이 될 겁니다.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되는지를 여기 이제 그림이랑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잠깐 삐끗하면은 우선 유동이 느려지고 빨라진 데가 있으니까 느려지고 빨라진 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리는 유동이 생기고요. 그 말리는 유동이 말려가면서 이제 어디는 빠르고 어디는 느리고 있으니까 3차원, 그러니까 2차원으로 말려있던 유동이 3차원으로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생기면서 아래에서 위로 들리는 거고요. 이게 생긴 그 모양이 헤어핀, 머리에 꽂는 핀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헤어핀 볼텍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헤어핀 볼텍스가 생기면은 그로 인해서 주위 유동들이 영향을 받고 걔네들도 불안정해졌네, 나도 불안정해질 테야 라고 하면서 헤어핀 볼텍스들이 주위에서 더 뭔가 유동들이 발생하고 처음 생겼던 헤어핀 볼텍스는 붕괴를 하면서 작은 볼텍스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큰 구조물이 생겼는데 그게 뒤로 갈수록 작은 구조물들이 생기고 서로 이제 구조물 와동이라고 하는 이 흔들리는 유동으로 인해서 뭔가 말리는 유동들이 서로 다른 와동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만들어내니까 주위에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만든 애들이 다른 걸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발달되면은 더 생기는 만큼 와동들이 없어지는 그런 평형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와동이 더 생기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렇게 완전히 발달한 난류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발달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난류는 증가하는 쪽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헤어핀 볼텍스 하나가 뒤에 가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와동들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많이 배워봤을 법한 경계층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레이놀드 수가 증가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레이놀드 수는 아까 앞에서 실린더랑 다르죠. UL분의 누라고 썼는데 요거 L은 길이 방향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시작점에서 어느 정도의 X방향이라고 칩시다. 유동 방향. 거기 거리를 L이라고 하는 거죠. L이 커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위치가 뒤로 밀려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동 속도고 같은 동점선 계수인데 여기에서의 레이놀드 수랑 여기에서의 레이놀드 수랑 여기에서의 레이놀드 수를 서로 다르게 보는 거죠. 당연히 뒤로 갈수록 레이놀드 수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관성이 점성보다 더 지배적으로 된다. 뒤로 갈수록.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이제 L이 증가해서 레이놀드 수가 증가하니까 뒤로 가면 난류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뒤에 난류가 발생했으니 레이놀드 수가 커진 걸로 우리가 보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앞에 장애물이 없을 때라도 처음에는 당연히 잘 흘러가요. 층류로 흘러가는데 표면이 거칠다거나 완전히 평평할 수는 없죠. 아니면 완전히 평평하더라도
어차피 유동 안에 분자들이 있고 분자들은 그 자체적인 온도 때문에 열 에너지 때문에 어쨌든 무작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들로 인해서 불안정성은 어차피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생기고 그 불안정성이 처음에는 평면상에서 2차원인데 그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3차원으로 유동 구조가 왜곡이 되고 하다 보면 헤어핀 볼텍스가 생기면서 그 헤어핀 볼텍스에서 다른 와동들이 막 발생을 해서 더 뒤로 가면은 와동이 너무 많이 생겼다. 근데 끝도 없이 많이 생기냐? 그건 아니고 와동이 생기는 만큼 없어지는 우리가 소산이라고 하는 발생과 소산이 같아지는 데까지 가면 그게 뭐냐? 완전히 발달한 난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완전히 발달한 난류가 생기기 전까지의 영역은 우리가 천이 영역이라고 따로 부르기는 하는데 오히려 난류보다 천이 영역 쪽에 대해서는 뭐 공학적으로 그렇게 자주 접근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론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류 쪽 자체에 대한 완전히 발달한 난류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럼 앞에서 아까 난류를 한번 정해봅시다 했다가 뭐 별 재미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럼 난류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정의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결국엔 레이놀드 수 문제다. 레이놀드 수가 어떤 값 이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레이놀드 수가 증가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운동학적 점성계 수가 작아지거나 근데 유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 별로 없죠. 운동 방향 위치나 유속이 변화를 했을 때 정확히 얘네들이 충분히 커져서 유동의 관성이 커지면 난류가 발달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관성력이 커지면은 점성의 영향이 작아졌다는 뜻이니까 유동을 이렇게 원래 가는 대로 아니면 옆에 유체 분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게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동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라는 얘기 했었죠. 결국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 하다가 불안정성, 영향을 주면서 커지고 하다가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럽게 간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렇게 발달된 난류는 어떤 특성을 갖냐? 시간에 따라 무작위예요. 어떤 규칙 없이 무작위로 변동하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무질서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아까 우리가 어떤 난류 안에서 와동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와동이 들여다보면은 큰 와동도 있고 작은 와동도 있어요. 그 중간도 있고. 그러니까 뒤로 가서 와동이 작아졌는데요 라고 하기에는 뭔가 큰 와동들도 계속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완전히 발달돼서 계속 그 크기가 유지되는 와동에서는 계속해서 큰 스케일 와동이 있고 중간도 있고 작은 와동도 있고 여러 개의 스케일의 와동들이 존재를 하고요. 큰 와동은 상대적으로 오래 발달해 있고 작은 와동은 빨리 사라지겠죠. 그래서 시간 스케일도 다양해집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난류는 우리가 특히 완전히 발달한 난류는 큰 와동도 있고 중간도 있고 작은 와동도 있고 다양한 스케일의 와동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난류 문제를 설명을 해야지 그냥 균일한 작은 크기들의 와동들만 가득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성은 난류는 완전히 무작위성이긴 한데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네비어-스톡스식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유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난류에서는 초기 조건이 살짝 변하면은 후속 운동에는 큰 변화를 항상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좀 달라졌는데 결과로 나오는 난류장은 같습니다 라는 소리는 절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속도장은 우리가 초기 조건을 아주 정밀하게 다 제어하지 않는 한은 근데 그 아주 정밀한이라는 말에서도 포함을 못하는 작은 차이가 있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후속 운동은 항상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장 자체를 예측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속도장 자체를 모르면 난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적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냐라고 하면은 우선 실린더가 있어요. 레이놀드 수가 높으면은 뒤에 유동이 되게 어지럽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어지러운 유동 어떤 점에서의 속도를 잴 거예요. 속도를 쟀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뭐를 알 수 있냐? 평균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요 평균은 여러분들이 난류 유동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속도는 지맘대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험을 할 때마다 속도는 지 맘대로 나오는데 충분히 긴 시간을 잰다면은 평균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뭐 하고 했을 때 유동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뭐 기온이든 속도든 뭐든 변화가 없다면은 평균 유동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거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그 속에 흔들리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 흔들리는 거는 모르겠는데 평균은 의미는 있게 나온다. 그 다음에 그럼 평균만 갖고 해야 되냐? 평균 말고 흔들리는 값에 대해서 그 범위를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얘기하잖아요.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흔들리냐가 표준편차잖아요. 얘는 또 어제 실험하나 오늘 실험하나 같게 나옵니다. 제대로 실험이 됐다면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흔들리는 데이터는 지 맘대로인데 걔가 흔들리는 거의 통계적인 특성인 평균하고 분산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난류 현상에 대해서 이 난류와 저 난류가 생긴 게 완전히 똑같다라는 얘기는 하기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같은 난류가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 난류랑 저 난류랑 하는 건 다른데 평균하고 분산은 서로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속도 자체는 지 맘대로인 거 맞아요. 그 예측 못해요.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예측한 게 실제랑 같냐라고 하면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서로 완전히 똑같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똑같냐라는 거는 얼마든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난류는 직접 해석하기보다는 해석한 결과나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인 특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길게 줄줄 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난류의 통계적 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경계 조건하고 초기 조건으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경계 조건이 어제 실험, 오늘 실험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초기 조건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통계적 특성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 조금은 통계적 특성에서는 뭐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근데 아까 통계 말고 난류의 유동장 자체는 경계 조건, 초기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아예 다른 놈이 튀어나온다. 그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 특성은 잘 안 변한다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라고 하는 거고, 경계 조건이나 초기 조건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아니 뭐 그건 통계에서는 별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모든 실험이나 뭐 해석에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완전히 막 어떻게 정밀하게 여기가 똑같고 저기가 똑같고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아주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통계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속도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주고 있다겠죠. 증폭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속도 차이나 조금만 경계 조건 차이가 있더라도 속도 자체는 시계열을 봤을 때 도저히 같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는 거창하게 말은 써져 있는데 어쨌든 초기 조건이 변화가 있으면 속도는 변한다. 통계적으로는 같지만은 시계열은 다르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민감도가 엄청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바뀌어도 초기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는 아예 다른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민감도가 크니까 이거는 되게 비선형이고 그 다음에 뭔가 혼돈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쪽에서는 난류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